주택관리 전문 채널 아파트TV의 김근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왜 주택관리사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102조에 거쳐서 참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빈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과연 주택관리사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부에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사법의 주체가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제도란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83년도에 논의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40년이 되었고, 공동주택관리령이 79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된 주택관리사 제도 어떻게 왜 그 당시에 만들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사 제도는 1983년도 막 그 시기적으로 얘기하면은 최초에 여의도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어서 반포, 강남, 개포 이런 쪽으로 대단지가 형성되다가 1983년도에는 목동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시점입니다. 그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를 해서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가 돼가지고 그 보고서가 83년 9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당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관리 업무 체계, 그리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 결여라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비합리적인 관리 업무의 체계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관계가 종속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집행, 감사의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였었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 결여는 첫째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그 관리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비전문가이다 한 내용이 지적이 돼가지고 주목구구식 운영과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관리업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관리 업무 체계,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소장의 관계, 그다음에 관리 업무의 전문성 결여라는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원인 분석의 결과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관리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 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관리인으로 사실은 선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가 지금 이 연구 보고서에서 아주 잘 요약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1983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연구된 이후에 1987년도에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고철 박사를 선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그 똑같은 연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 1990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했었고, 1995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장영희 박사를 수석연구원으로 해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이 또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6년도에는 3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배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의 파문 결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개발연구원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1996년도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세미나라든가 1998년도에 주택관리사협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정안을 만들어서 그 제정법률안 해설집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 그다음에 2002년, 무수히 많습니다만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2015년도면은 이제 주택법 시대입니다. 주택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2017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그 연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른바 갑질 사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 간섭과 부당 지시 사례 연구 보고서도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공동주택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라는 세미나도 있었죠. 이 세미나의 결과, 이 모든 연구소의 결과가 놀랍게도 1983년도, 지금부터 무려 약 40년 전, 36년 전 연구 보고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첫째가 관리 주체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관리 주체라는 것은 관리 사무소의 책임자인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 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입주자 대표 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논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1983년도에 그 논의가 돼가지고 그 결과 90년도에 주택관리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주택관리사 탄생이 된 지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가 제자를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 학자들이 30년 동안 주장을 해온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9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령을 만들 때 그 조문이 13개 조항이었었습니다. 그것이 1981년도 공동주택관리령이 전면 개정될 때 조항이 25개 조항이었었죠. 그때 아마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장기수선 충당금과 하자 문제가 법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령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법이 생겨나면서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될 때
그때 그 공동주택관리령은 36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은 102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학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관리권의 그 책임과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그 한계가 모호하다는 여러 학자들의 지적사항들이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확히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관리비 등의 그 집행을 위한 그 사업자 선정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1호는 그 1호, 2호, 3호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종목별로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들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놨고, 공동주택관리령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은 거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그 인사권이나 노무권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회계 감사를 받도록 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제27조 관리 주체에 대한 회계 감사, 이 3개 조항의 내용은 지난 30년 또는 40년 동안 학자들이 꾸준하게 제시해온 불합리한 관리 업무 행태를 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공동주택관리법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주택관리사법이 왜 필요한가는 바로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동안 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것들이 모두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주택관리자들이 소신 있게 관계 법령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저변에 깔린 사회적인 분위기 탓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그 모든 것을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들이 왜 그것을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넥타이를 매지 않고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면은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서 그런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료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자료 만들고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편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올리는 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께 올려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배우면서 일한다는 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 옆에 종도 좀 누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을 몇 편으로 나누어서 할 테니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